예민수의 경제 토크 이번에는 반도체 또 IT 이런 쪽의 흐름들 체크하겠습니다. 유니스토리 자산운용 김장렬 본부장 오셨고요. 테크주들 실적 발표가 이번 주에 가장 큰 그 이슈잖아요. 미국은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테슬라는 실적 발표했는데 실적은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네. 사실은 지금 1분기 실적은 괜찮고 2분기 가이던스가 안 좋으면서 어려울 걸로 봤는데 뭐 테슬라는 반대적인 거고요. 그죠? 하이닉스는 사실 실적 좋게 나왔는데 빠졌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적과 IT들 주가 움직임 체크해 주죠. 네, 한국부터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실적 발표 때도 실적 잘 나왔죠. 잘 나왔죠. 네. 근데 앞으로 전망을 모른다 그래서 네. 그랬고 실질적으로 1분기가 6조 5천이가 6천원 잘 나왔습니다만 2분기가 7조 얼마 나올지 혹시 비슷할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관세 영향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이구 한시 이런 거 영향 지속적 여부도 헷갈리죠. 근데 솔직히 관세 이슈가 없으면은 반도체 가격은 조금은 더 올라가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익은 아마도 1분기보다는 2분기가 더 잘 나오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주가 반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그 테슬라 쪽 같은 경우는 워낙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없었기 때문에 그 중간중간에 출하량에 대한 숫자가 나오니까 실제 4월 중순에 실적 넘버가 영업이익으로 나왔을 때는 2분기 가이던스를 안 준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올랐는데 여긴 특수한 사정이 있습니다. 도지 활동 때문에 많이 신경을 덜 썼다고 하는 CEO 머스크가 결국은 어느 시점부터는 5월달부터 돌아온다. 열심히 본업에 충실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것이 가장 컸다고 보여지고요. 실적 컨퍼런스에서 더 익사이팅하게 할 만한 어떤 로드맵에 앞당겨진다든지 구체화된 수치 이건 없었어요. 그래서 주가는 엔비디아, 테슬라 같은 경우는 선 반영된 거에 대한 반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도 6월 달에 자율주행에 대한 이슈가 여하이 최근에 자율주행 규제 완화 이런 것이 진행이 된다면은 앞자리는 다시 바뀔 것 같습니다. 300불대 이상으로 가는 거죠. 하지만 여전히 펀더멘털적으로 그 한 3, 4개월 동안 정치적 이슈, 뭐 이슈, 증오 이슈, 혐오 이슈 이런 겹친 그거의 심리가 돌아와서 실질적으로 넘버가 수치가 잘 팔려야 되는데 만약에 유럽이랑 미국이 성장률 20, 30%다. 근데 테슬라만 마이너스 %다. 이거 바뀌어야 되잖아요. 리버스 되는 거가 보기 전까지는 지난번 고점 근처로 간다고 설레발할 정도의 어떤 그렇죠. 증거는 아직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네. 삼성하이닉스를 말씀드리면 관세가 해결돼야 됩니다. 네. 반도체 관세, 우리 반도체 D램, 낸드 이런 관세도 중요하지만 애플한테 영향을 미치는 휴대폰 관세가 제로냐, 10%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왜? 거기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도 휴대폰에 매기는 관세로 인해서 파생적인 게 더 영향이 커요. 서버도 그렇고 PC도 그렇고.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애플을 위해서 그 휴대폰 관세를 낮춰진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는 애플이 더 플러스 효과지만은 그걸로 인한 반작용이 아니고 간접적으로 삼성, 하이닉스의 불확실성이 거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마도 주가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것만 가지고도 한 5에서 네. 한 10% 가까이는 오를 수 있다. 근데 그게 결정이 안 됐다. 아직 불확실성인 거죠. 그죠? 아직도 불확실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관세 영향을 봐야 되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기하면 삼성전자는 HBM 쪽은 이제 기대감이 아예 없는 거예요? 펀더멘털 네네, 들어와서 네. 삼성전자는 HBM3E에 대한 기대감은 은근슬쩍 미루어졌죠. 그러니까 네. 그걸 빼고 봐야 되나 이제? 지금 주가는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반영이 안 됐는데 HBM3E가 콜이 나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주가가 그것 때문에 56,000원 주가가 갑자기 바로 61,000원 되느냐 잘 모르겠어요. 그것만 가지고 충분치 않거나 시기가 한 달, 두 달 지나면 지날수록 그 효과는 낮아질 것 같다는 생각은 6개월 전에 지금이랑 똑같습니다. 네. 6개월 전에는 한 번 오르면 그것만 가지고도 한 뭐 15% 20% 오를 수도 있다고 봤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뭐냐? HBM4를 준비가 어떻게 되고 있냐? 그겁니다. HBM4를 준비하는 거는 이제 반도체 칩에 그러니까 설계 자체가 바뀌는 게 들어가는데 그것이 또 목표가 원래 6월이었거든요. 6월이 지금 한 달 반 남았는데 네. 될 것인지 은근슬쩍 미뤄질 수 있다고 다들 지금 보고 있어서 이렇게 되면은 올해 실적은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실적 기준으로 뭐 싼지 잘 모르는데 내년도 실적을 땡길 수 있느냐 26년도 실적을 자신이 없다 그러면은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빨리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원C D램에 대한 설계의 성공, 원래 오리지널 목표 6월달, 은근슬쩍 8, 9월달로 미뤄져서 내년도 출하될 수 있는 HBM4에 대한 전망을 지금 시점에서 앞당겨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보다 낫다. 마이크론 저리 가. 이렇게 치부할 정도일지는 지금은 그건 여전히 언서튼티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디램 쪽에서 디램 쪽도 이제 뭐 저부가 가치 쪽은 중국주의 많이 쫓아온다면서요. 네, 네, 그래서 이제 CXT. 네, 디램 쪽에서 이관신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가격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그다음에 1분기에는 휴대폰이 잘 팔렸더라고요. 휴대폰이 보통 그러니까. 1분기가 스트롱 시즌입니다. 예. 신제품 S25 나오니까. 예. 그래서 2분기는요. 어쨌든 줄어요. 이 1분기에 예를 3조 5천억이었다. 이익이. 2분기 때는 무조건 1조 까면 됩니다. 1조 깔고 2분기에 내려가는데 반도체가 올라가서 그렇죠. 뭐 6조 5천억이 아니고 7조 된다. 이거이거든요. 예. 근데 여기까지도 오케이예요. 문제는 3분기, 4분기에 오히려 1, 2분기 때 특히 2분기 때 디램 출하량이 잘 나간다 보고 있어요. 왜? 관세가 미뤄졌잖아요. 관세 때문에 컨선 때문에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 이른바 풀인 디맨드 효과가 삼성, 하이닉스 둘 다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2분기 실적이 잘 나와도요. 그거 갖고 충분치 않고 2분기 실적이 목표로 한 게 100이 아니고 105가 나오더라도 5%더 부여받는 게 아니고 3분기, 4분기 그거 토해내면 어떻게? 이런 컨선을 갖고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그게 희석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관세가 해결이 돼야지 네. 3분기 숫자 이후 거를 땡기게 되면서 싸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SK 하이닉스 실적이 삼성전자보다 훨씬 좋게 나왔잖아요. 그죠?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네, 그죠? 맞습니다. 네. 근데 주가도 시동차 넣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또 뭘 좀 빙하가 오고 있다. 시비 네. 걸면서 결국 모건 스탠리 얘기도 관세 영향이 하이닉스가 클 걸로 봤대요. 빙산이라고 얘기했네요. 빙산. 빙하야 빙하야. 빙하가 오고 있다. 빙산이 오고 있다 그랬나? 빙산, 빙산 같은데. 방산하다 보니까 방산하고 빙산 헷갈리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얘네들도 목표 주가를 원래 그 전에 올려서 23만 원이었거든요. 이번에 그런 코멘트가 나왔다 그러는데 그 친구들이 오피셜 그 리포트에서 목표 주가하고 이익 전망치까지 하향하는 건지 아니면 이러이러한 정황에 대해서 부정적인 톤의 노트를 그냥 발송한 것 불가한지는 제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닝 이익에 대한 전망치를 예를 들어서 올해 남들은 다 30조 보고 있는데 나는 이래저래 해서 20조 봅니다. 아니면 이러저러한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은 XX에서 YY로 낮춥니다. 뭐 이렇게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경고 정도로 보면 되고요. 그 말이 완전히 틀렸다 맞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맞아요. 아까 제가 말씀 초반에 시작했는데 IBM이건 세비건 아니면 클라우드라는 그 구글이건 다 투자 계획의 의미가 변화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제가 뭐라 했습니까? 그게 전제가 so far 지금까지는 변화가 없다는 거 그런 거지. 이게 지속이 되면 변화가 없다고 누가 장담을 못한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거기에 어떤 그 포인트를 잡고 지금까지 실적이 별 중요하지 않고 이 언서티티 남아있나 가장 거기에 익스포저가 삼성보다 하이닉스가 높다고 하는데 그 포인트 제가 동의하지 않습니다. 삼성도 휴대폰이 이슈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관세가 지속되잖아요. 25% 만약에 뭐 휴대폰 반도체 뭐 다 보면은 삼성하고 하이닉스에 있어서 관세 이펙트는 삼성이 더 큽니다. 이익에 있어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삼성은 한 15%, 하이닉스도 10% 정도는 까고 봐야 돼요. 그래서 애널리스트 갖고 있는 목표 그 이익에 10에서 15%를 까고 거기서 곱하기 PBR, PER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PBR로는 밸류가 그렇게 확 변하지 않으니까 삼성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고 PER로 하면은 어닝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 폭이 하이닉스가 많이 변하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변하는 거가 되는 거죠. 관세의 언서티티에서 네. 지금하고 다른 그런 뷰는 모건 스탠리 그런 관점을 갖는 것 자체는 이슈는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그러면 하이닉스 대 삼성이 낫고 그러기 때문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좋다 이거는 성립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는 분석 자체가 이렇게 페어하지 않아요. 봐도 그죠? 뭔가 좀 편향된 듯한 느낌을 그죠? 네, 그거는 어쩔 수 무슨 없는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네. 자기들이 뭐 포지션에 대한 건지 뭐 예를 들면 그 상대를 안 해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네. 편향적인 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TC 본도 관련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HBM이 올해도 지나고 나면 HBM 쪽이 그 상당히 그래도 매출도 성장하는 쪽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SK든 하이닉스든. 근데 TC 본도를 둘러싸고 일단 SK 하이닉스하고 한미 반도체하고 갈등이 상당히 커지고 있고, 그죠? 네네네. 한미 반도체는 이제 마이크론 쪽이나 이런 쪽을 뚫으려고 하고 있고. 네네.
또 거기 또 한화그룹이 지금 낀겨 들어와 있고 그죠? 뭐 맞습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이런 거는 그냥 노이즈로 봐도 될까요? 노이즈가요. 음. 지속될 것 같습니다. 음. 다른 방송에서도 저 비슷한 얘기를 질문하고 네. 제가 답변을 했는데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어떤 그 업체들 간에 공급 벤더를 다양하는 거는 당연시합니다. 그렇죠. 네. 그거는 일반적이고 타당해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아무리 하이닉스한테 HBM을 잘 받고 있다 치더라도 네. 첫 번째 그 한 군데만 하면은 레고가 협상할 때 불리하죠. 그렇죠. 두 번째 이 회사가 지금 잘 하고 있는데 음. 앞으로 새로운 어떤 로드맵에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항상 세컨 서드를 생각하거나 실행에 옮깁니다. 그래서 공급 벤더 다변화는 하이닉스 입장을 두둔한 게 아니고 업계에서는 당연하다. 이슈는 그 방법과 속도의 이슈죠. 네. 8년 동안 단독 독점적으로 해왔는데 이 갑자기 사람들 헤어질 때도 1년 사귀다 헤어질 때도 그 아픔과 그 과정이 있는데 이 업계가 그 이 서플라이 체인에서 8년 동안 한 거를 갑자기 8주 만에 없었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어렵죠. 두 번 그래서 결국은 저는 결론적으로는 페이즈 아웃 그게 아닙니다. 주 관계는 예전 같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바뀔 가능성이 큰 게 아니고 그렇게 돼가는 겁니다. 두세 달이 아니고 2, 3쿼터가 아니고 2, 3년 걸릴 거라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속도인데 속도에서 변수가 있죠. 변수는 하이닉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하나 비전에 하나 세미텍 또는 다른 나라 ASMPT 이네들이 HBM3 아니고 4E 이거에 대한 따라오는 정도가 진짜 예상하는 따라오느냐 그걸 보면서 그렇죠. 가늠을 해야 되는 거죠. 저게 그렇죠. 만약에 정말 한미계 아니면 정말 안 된다고 하면 하이닉스가 뭐 갑이지만 을이 될 수밖에 없는 될 수 거죠. 없죠. 그렇죠? 근데 이제 다변화를 하고 이런 거는 뭔가 좀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가능성이 있는 게다가 이제 지금 점점 더 쌓아 올리는 네네. 방식에 있어서 그죠? 네네. 기존 방식과 좀 다른 걸 채택해야 될 수도 있고 뭔가 맞습니다. 기술 변화가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네. 사실은 한미 반도체 말고 네. 하이브리드를 하려고 할 때 원래는 다른 기술을 해서 네. 그 일본의 그 디스코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하고 기술적으로 좀 하려고 했었다고 합니다. 하이닉스가. 근데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한미 반도체를 해야 되냐 하다가 하나 세미텍을 원래 좀 이렇게 신경 쓰고 해왔는데 이걸 엑셀러레이션 이게 더 낫겠다. 최소한 아니면 한미하고 둘 양분해서 세컨드를 하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한미가 굉장히 좀 나름대로 반발을 세게 나오니까 이 감정도 들어간 것 같고 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한 것처럼 선택의 영역에서 다른 옵션이 리즈너블 하면 빨리 갈 것이고 안 그러면은 짜증나더라도 끌고 가는 거죠.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마이크론과 삼성이 변수죠. 그렇죠. 삼성이랑 한다면 하이닉스 버릴 겁니다. 버릴 것 같고요. 그게 아니면 마이크로만 가지고 쉽지가 않죠. 마이크론이 삼성이나 하이닉스의 비중의 캐파의 3분의 1, 4분의 1인데 이게 1년 만에 회비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2, 3년 걸린다. 그래서 아까 페이즈 아웃 하더라도 2, 3년 걸린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 입장에서는 주가를 바라볼 때 내년도에 회사가 제시한 2조 이 매출을 투자가들이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입장에서. 그렇다고 애널리스트가 얘기한 1조 2천억 또 보수적인 것 같기도 한데 그걸 못 잡으면은 주가적으로 참 거래가 애매합니다. 회사가 가이던스 준 게 삼성하고 마이크론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고 하이닉스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그걸 얘기해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얘기가 되면은 쌉니다. PER이 10배 초반이니까. 그런데 만약 그게 아니면은 그냥 애널리스트 말에 치우쳐서 보면은 PER의 20배 정도 그보다 싸죠. 18배지만은 예전 같지 않은 경쟁력이기 때문에 들어갈지 말지는 항상 고민할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해서 뭐 여러 얘기를 했는데요. 실적 얘기도 하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다음에 그 TC본도까지 얘기했는데 그러면 반도체 전략 마무리. 전략은 하이닉스가 바로 서기 전까지는 중립 이하입니다. 죄송합니다. 하이닉스가 바로 선다. 그러니까 15만 원에서 21만 원 딱 갇혔거든요. PER 6배 이상 못 줄 겁니다. 당분간은. PER 6배 뭐냐? 내년 이익을 땡겨야지 내년 이익이 감소 안 하고 내년 네. 이익을 땡길 때가 될 때 싸 보이는 거거든요. 6배는 16만 원, 예. 7배는 21만 원, 맥스가 21만 원. 정고점 가기는 어렵다. 변수는 뭐냐? 삼성 하이닉스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실적 발표되는 5월 28일 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거꾸로 그때까지는 어느 한국의 주식도 그 반도체 관련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네. 빠진다는 게 아니고 올라가는 데서 너무 욕심내지 말고 차라리 AI면은 변압기를 사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는 게 맞거나 홍콩의 테크를 사든지 이렇게 하시는 게 맞거나 미국의 소프트웨어를 사시나 이게 먼저인 것 같아요. 네. 반도체 투자 전략 김장렬 본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